라스베가스는 집값이 합리적이고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은퇴나 이주,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오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분들께 다 맞는 도시는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은퇴 도시로 라스베가스가 인기가 많은 5가지 이유를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라스베가스 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에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단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도시라서 한여름에는 110도까지 올라갑니다. 잠깐만 밖에 있어도 땀이 아니라 몸에서 수분이 바로 증발하는 느낌이고요. 특히 야외 활동을 좋아하신다면 라스베가스의 무더운 여름철 한낮에는 활동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마치 건식 사우나 속에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고온다습한 기후가 아니라 건조한 사막 기후라서 불쾌지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관절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해 주거나 겨울철 샤워 후에는 꼭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위를 잘 못 견디는 분들이라면 라스베가스의 여름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차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버스나 셔틀은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이동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께서 나는 운전이 싫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이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겐 라스베가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량 이동이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도시라서 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천연잔디가 깔린 마당이 보기에는 예쁘지만 관리비와 수도세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앞마당이나 커뮤니티 공용공간 같은 장식용 잔디, Non-Functional Turf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대부분 데저트 랜드스케이핑, 즉 돌이나 자갈, 인조잔디, 절수형 식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잔디를 제거하고 절수형 조경으로 바꾸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결국 라스베가스에서는 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 절약형 조경이 필수 조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스베가스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자주 받습니다. 물론 썸머린이나 핸더슨 일부 지역은 비교적 학군이 훌륭한 편이지만 도시 전체로 보았을 때 교육 인프라가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응급실 진료나 일상적인 클리닉 방문은 무리가 없지만 암 치료 같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의료 서비스는 LA나 다른 대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중에서는 영어가 불편하셔서 LA에 있는 한인병원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의료 환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라스베가스 이주는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24시간 화려한 도시로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생활권과 관광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컬 지역에도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는 동네는 굉장히 조용하고 때로는 오히려 소도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스트립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겠다는 기대를 갖고 오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용한 주거 환경 속에서 필요할 때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점은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관광, 카지노,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라서 커리어나 전문직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겐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IT, 금융, 제조업 같은 다양한 산업 기반이 있는 대도시에 비하면 직종의 폭이 좁은 편이라 당장 커리어 기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라스베가스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막도시라서 생기는 의외의 불편함인데요. 특정 개발 지역이나 외곽 커뮤니티에서는 가끔 정갈이나 거미, 드물게 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벌레나 야생동물에 민감하신 분들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시에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패스트 컨트롤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라스베가스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교통체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멀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대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 예전과 비교해 주요 도로가 꽤 정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스베가스는 저렴한 집값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높아진 수요에 따라 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해 렌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여 집값 못지않게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싸다 라는 생각은 이제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중간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는 라스베가스 부동산 시장의 큰 장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름 더위가 많이 힘드신 분, 차 없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교육, 의료, 커리어 등의 인프라가 중요하신 분, 물 부족과 환경 규제에 민감하신 분,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를 화려한 도시로만 기대하신 분들께는 라스베가스 생활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생활의 단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완벽한 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세금 혜택, 생활 편리성, 다양한 주거 옵션으로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은퇴 도시로 각광받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라스베가스 은퇴 도시 장점 5가지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셔야 나에게 맞는 도시인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라스베가스 부동산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스베가스 부동산 전문가 조이스 킴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